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대륙법계. 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자, 일단 대륙법계. 자, 일단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찰권의 이제 기초. 경찰권의 기초가 뭡니까? 일반 통치권. 일반 통치권입니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자,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자, 이런 권력적 작용을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죠.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자, 국민들과 경찰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직적이죠. 경찰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이는 당연히 나쁘겠죠. 자, 그래서 수직적이다. 수직적 관계고, 그리고 대립하는 관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자치권을 전제로 자, 국민들한테 서비스, 자, 봉사하는 자,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과 경찰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되게 친화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수평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수평적 그리고 친화적 관계이다. 자, 이렇게 기본 뼈대를 하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경찰의 개념에서 이제 경찰은 무엇인가? 얘네들은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뭐냐? 그러니까 존재의 포커스를 잡고 이렇게 발전을, 그러니까 축소하는 과정을, 경찰의 개념이 점점 축소하는 과정을 겪어왔고,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역할, 기능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찰 작용의 확대 과정을 겪어온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과 행정 경찰과 자, 사법 경찰 구분이 있었느냐? 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행정경찰은 행정 영역에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했고, 사법경찰은 사법경찰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죠. 자, 그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요, 이거 최초로 이렇게 구분한 게 우리 아까 봤던 죄와 형벌법전. 자, 18조에서 자, 행정경찰은 뭐 이런 임무를 하고, 자, 사법경찰은 이런 임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자, 그냥 그 자체로 이제 경찰이죠. 경찰이 자, 뭐 행정도 하고, 뭐 사법경찰 임무도 하고, 자, 사법경찰 임무가 뭡니까? 범죄 수사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그러니까 범죄 수사도 당연히 경찰의 고유 임무로 인식되었다. 자, 이거는 영미법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사법의 구분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경찰은 행정만, 행정 영역에서만, 자, 그리고 사법경찰은 사법 영역에서만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행정경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정경찰을 주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행정경찰이 뭐 범죄 수사를 당연히 본인들의 임무로 생각했을까요? 여기서는 아니죠. 이건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행정경찰은 행정경찰만, 자, 사법경찰은 사법경찰만 했다. 이렇게 구분했고, 자, 영미법계는 아니다. 자,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 범죄 수사도 당연히 경찰의 임무에 포함됐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권의 기초, 자, 통치권을 전제로, 그리고 경찰은 무엇인가, 존재의 포커스를 맞춰서 경찰권의 성질,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형성됐다.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축소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 자, 그리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요,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자,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자, 이게 이제 경찰의 개념이고, 자, 그리고 명령 강제, 권력적 수단을 중심으로 경찰권을 발동했다. 자, 그리고 자,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이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을 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영미법계, 자, 쭉 이어서 볼게요. 자, 명령 강제 중심으로, 그리고 중앙집권적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선 권력적 수단, 이런 명령 강제 중심으로 경찰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경찰권과 시민권의 대립 관계, 그냥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됐고, 자, 그리고 시민은 경찰권의 객체일 뿐이다. 자,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립하는 관계다. 자, 수직적 대립적 관계다. 자,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까 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 봤죠? 자, 축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자치권, 국민이 준 우리 그 자치권을 가지고 경찰 행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찰은 어떤 걸 하느냐, 역할,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이 됐다. 자, 그리고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 중심이다. 그리고 법 집행, 뭐 다양한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자,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뭐 상호 협력, 뭐 동반자 관계, 그 수평적 관계다. 자, 요 정도만 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경찰이 범죄 수사도 같이 뭐 행정경찰, 뭐 사법경찰 둘 다 같이 뭐 구분 없이 행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당연시했던 거는 영미법계다. 자, 요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영미법계는요,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본 거는 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뭐 그 개념과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저 전통적 옛날 그 이론이고 그 전통적 개념이고, 자, 이제 현대적 개념은 이렇게 잡자고 이게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찰이란 소극적 질서 유지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시민의 봉사자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현대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뭐 문제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요거 대륙법계 뭐 중심이냐, 자, 일반 통치권 중심이다. 자,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수단으로
했다. 자,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수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였다. 그리고 축소 과정을 겪어왔다. 자, 행정과 사법의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경찰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경찰이라고 한 거는 행정경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경찰이 범죄 수사를 당연히 본인들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하지만 영미법계는 자치권, 위임받은 자치권을 근거로 자, 서비스, 봉사하는 비권력적 수단을 이용했고, 경찰은 뭘 하느냐, 역할,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 확대되는 역사적 발전을 거둬왔다. 자, 그리고 자, 국민과 경찰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친화적인 관계다. 자, 여기서는 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범죄 수사도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인식되었다.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경찰 개념이 형성되는데 어떤 국가에 영향을 받았는지 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일단 프랑스의 개념이 자, 일본에 이식이 됐고요. 자, 일본의 이 행정경찰 규칙 이런 개념이 자, 우리나라 행정경찰 장정에 이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정이 실시가 되면서 자, 최초로 이제 일단 우리 경찰의 임무에 국민의 생신제보라는 임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거는요, 1953년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자, 이렇게 경찰 개념이 최초로 반영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과 실질. 자, 형식과 실질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를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서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연관짓지 말고요. 자, 얘네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개념이다. 자, 따로 형식 따로 보고 실질 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가 이런 거구나. 자, 실질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 공통점을 뭐 찾아본 게 뭐 교재도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걸 보고서 이게 뭐 연관 지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요. 일단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형, 법, 제, 조. 자,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실, 이, 학, 작용. 자, 이렇게 틀을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단 형식적 의미의 경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 실정법. 자, 실정법상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상 경찰이라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역사적 개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직, 그러니까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조직을 중심으로 정립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찰법 3조. 자, 경찰법 3조에
우리 그 국가경찰의 임무가 나오잖아요. 자, 뭐 3조 1호부터 7호까지 국민의 뭐 생명신체 재산보호, 생신재 보호라든지, 자, 범죄 예방이라든지, 예방 진압, 뭐 수사, 뭐 이런 거, 범죄 피해자 보호, 2의 2호에 보호. 자, 그리고 교통, 뭐 외, 경비, 치안 정보. 자, 그리고 그 밖에 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요런 작용들 하는 것. 자, 요런 것들을 하는 것, 하는 요거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자, 일반 타 행정기관, 뭐 다른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뭐 그 세관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말고, 뭐 자, 그런 분들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상으로 경찰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요, 우리 경찰을 생각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찰, 그 경찰 조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찰 조직이 하는 것들,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생신재 보호하고, 범죄 예방 진압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뭐 교통 단속, 뭐 위험 방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 기관, 뭐 국제 협력, 막 이런 것들 하고, 뭐 경비도 하고, 뭐 치안 정보 수집 작성, 뭐 배포도 하고, 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들. 자, 이거를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이게 실정 법상 개념이냐, 아니면 뭐 이론상 학문상의 개념이냐, 뭐 이렇게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내니까요. 이런 것도 좀 조심을 좀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형, 법, 제, 조, 이렇게 해서, 자, 실정 법상 개념이다. 자, 그리고 자, 실정 법상 개념이죠. 그리고 뭐 정부 조직법부터 뭐 경찰법, 여기에 우리 그 정부 우리 경찰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경찰기관 조직 어떻게 조직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제도상으로도 경찰이라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입법 문제죠. 경찰이 되는, 어떻게 경찰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입법적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찰이라고 했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내용을 경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걸 경찰이라고 했지만, 저 전에 뭐 여기 대테러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대테러도 들어갔고, 자,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자, 이것도 없었는데 이것도 들어갔고, 이런 내용들이 뭐 자꾸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를 수 있다. 국가적으로 다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역사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우리 경찰이다. 뭐 참수리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경찰, 자, 경찰입니다. 자, 우리 경찰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 경찰 아니면 안 돼요. 타행정기관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경찰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의미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이 조직을 중심으로 정립된 개념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작용입니다. 작용을 중심으로 정립된 거예요. 자, 얘는 조직만 보는 거예요. 그죠? 경찰 조직 아니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얘는 실질은 작용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타 행정기관이든 뭐 우리 경찰이든 경찰 조직이든, 자, 이런 작용을 하면은, 여기에 정해진 작용을 한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용을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한번 처음에 봤던 건데, 첫 시간에 봤던 건데 요겁니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자, 국민에게 자, 뭐하는 명령 강제하는 어떤 작용? 권력적인 작용.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조직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직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작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직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경찰기관이 하든 아니면은 타 행정기관이 하든 요런 작용을 하면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경찰 뭐 생활안전이라든지 경비 그리고 뭐 교통에서 명령 강제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죠.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건축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타 행정기관에서도 뭐 명령 강제합니다. 자, 그러면 뭐 타 행정기관도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작용만 본다 오로지. 이런 작용만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요. 뭐 역사적으로 뭐 법상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상, 자, 학문상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작용을 중심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뭐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먼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작용을 하면 다 되는데 이런 작용을 안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국가 목적 작용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보라든지 보안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국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통치권이 아닌 뭐 특별 권력관계에서 행해지는 그 국회 경호권이라든지 법정 경호권. 자, 요런 것들. 자, 이 안에 있는 뭐 국회 경찰이라든지 뭐 경이죠. 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정 경찰. 뭐 요런 사람들. 자, 요런 것들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국민한테 뭐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이어야 되는데 서비스 같은 것들. 자, 뭐 청소년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정보 제공 같은 이런 서비스 활동 같은 것들은 또 여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또 하나가 빠져요. 대표적인 명령 강제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우리 수사 있죠. 수사 경찰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빠집니다. 실질에서. 왜 빠지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행정경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행정경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사법경찰은 여기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빠집니다. 자, 요거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좀 개념을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자, 요렇게 좀 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여기다 한번 제가 옮겨서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사, 정, 보, 서비스
자, 사가 뭐였죠? 사법경찰, 정보경찰, 자, 그리고 보안경찰. 이 보안경찰은 뭘 말하는 거죠? 대공을 말하는 거죠. 대공. 자, 그리고 서비스 활동. 자, 요런 것들은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죠.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경찰의 임무에. 그죠? 경찰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법이 여기서는 이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이제 분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건 행정경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빠지지만, 이 사법경찰이요, 우리 법에는 경찰은 이런 임무를 한다. 범죄 수사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에는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정보 서비스, 얘네들은요, 명령 강제하고 뭐 사회 목적적 작용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없고, 그죠? 실질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되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따로 암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거, 사정보 서비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제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어떤 건지 좀 이해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어떤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뭐 다른 개념이지만 요거 이제 공통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 경찰, 우리 경찰 기관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경찰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기 있는 뭐 사정보 서비스, 자, 요거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은. 그죠? 자, 그리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인데 명령 강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생활안전, 생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교통경찰, 그리고 뭐 경비경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또 명령 강제를 하죠. 자, 명령 강제를 하는 순간 얘네들은 형식 플러스 실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사정보 서비스의 성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되는 것. 자, 생안, 교통, 경비, 뭐 이런 것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자, 그런데 명령 강제. 자, 명령 강제하는 순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역은요, 형식 플러스 실질, 그리고 요 부분은 형식.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여기에는 이제 타 일반 행정기관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건축 경찰, 뭐 위생 경찰, 뭐 도로, 뭐 산림, 뭐 요런 것들 있겠죠. 뭐 많겠죠.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건축, 위생, 산림, 요 부분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부분에만 해당하고, 사정보 서비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부분에만 해당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싹 정리하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여기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부분인데, 얘네들은 명령 강제를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있죠. 있죠. 자, 요게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아, 명령 강제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 자, 형식이 이 부분이었죠. 그럼 이게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여기 실질적. 자, 실질적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자, 보세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자, 요 부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보면 또 요 부분은 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죠? 이걸 또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그죠?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맞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다 포함합니까? 이 부분 포함 못하죠.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다 포함합니까? 자, 사정보 서비스 포함 못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서 실질적 의미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 부분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다 나왔습니다. 뭐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이제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실정 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역사적 우리 제도상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가 뭡니까? 자, 여기 예에 나와 있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경찰법 3조와 경직법 2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 국민의 생신제 보호라든지 예방진압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자, 요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 활동. 자, 요거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요것들을 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조직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다. 자, 작용 중심이고, 자, 요런 뭐 조직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런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자, 요런 것들을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은 상관없이, 어떤 조직이든 상관없이 요런 작용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경찰이라든지 뭐 허가해주는, 자, 그리고 건축경찰, 뭐 도로, 산림, 뭐 위생, 철도경찰, 뭐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도 다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범위에서요, 범위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게 뭐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자,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찰의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분류도요. 자,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뭘 물어보냐면, 자, 뭐 직접적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 뭐 상권 분립 사상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행정경찰, 사법경찰인데, 뭐 상권 분립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뭐 보안경찰, 협의경찰, 협의행정경찰 이런 식으로 뭐 바꿔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걸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거의 뭐 한 3초 만에 푸실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요거를 이제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행정경찰, 사법경찰부터 한번 암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두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목적에 따라서 이거 같은 말로 상권, 분립 사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을 합니다.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 구분 최초로 한 데는 어디라고요? 프랑스 재화형벌법전에서 최초로 구분을 했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 행정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성격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경찰 있죠? 자, 행정경찰에는요, 이 행정경찰 안에는요, 행정경찰을 쭉 빼서 행정경찰 안에는요, 보안경찰하고요, 협의 행정경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분은요,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이거 써볼게요. 독자성, 그리고 보안경찰, 그리고 협의 행정경찰. 자, 요거 어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축소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었죠? 비경찰화. 그죠? 그래서 전에는 이게 경찰이 했던 부분이었지만 비경찰화되면서 이제 타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위생경찰이라든지 뭐 다 그게 다 우리 경찰이 했던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독자성은 또 뭐냐? 독자성은 뭐냐? 자, 보안경찰은요, 자, 질서 유지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죠, 우리 경찰에. 그죠? 이게 질서 유지, 이게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독자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기관이에요. 얘네들의 임무가 질서 유지예요? 이렇게 바로 갑니까? 질서 유지로? 아니죠. 얘네들의 임무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의 임무가 따로 있고, 이 임무를 함에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것. 자, 이거는 한번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독자성이 없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 행정 작용에 부수하여.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보안경찰 질서 유지하는 보안경찰은 이거 질서 유지, 뭐 이게 질서 유지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행정 작용에 부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적인 질서 유지가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성이 있는 거. 자, 타 행정 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협의의 행정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 일을 하다가 하고 그냥 타 행정 작용에 부수해서
질서 유지하는 거, 이건 독자성이 없고 타행정 작용에 부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독자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타행정 작용의 부수 여부, 그러니까 부수하느냐 부수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협의회 행정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비경찰화가 단행된 그런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협의회 행정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경찰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협의회 행정경찰은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영역에는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안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과 형식이 공존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그 분류는요,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상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눈다. 자, 그리고 이 행정경찰은 다시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보안경찰 그리고 협의회 행정경찰로 나눈다. 자, 이 독자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경찰 행정만으로 경찰 작용만으로 그 어떤 그 행정의 일부를 딱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경찰 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제 보안경찰이라 하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작용에 부수해서 한다. 자, 그러면 자, 협의회 행정경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목행사, 독보협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엔 발동 시점에 따라서요,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나눕니다. 이거는 발동 시점,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 이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이제 예방경찰. 자, 그리고 그 사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진압하는 것은 이제 진압경찰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로 와서요, 자, 권한과 책임 여부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눕니다.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그리고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자, 그러니까 설립국 뭐 국가경찰, 국가에서 했으면 국가경찰,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뭐 자치경찰,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위의 정도에 따라서, 자, 평시경찰, 자, 그리고 자, 비상경찰. 자, 이거를 위의 정도 또는 뭐 담당 기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담당 기관에 따라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눈다. 자, 평시경찰은 지금 우리 경찰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상경찰은 국가 비상사태 때 자, 뭐 계엄경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뭐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 그리고 봉사경찰로 나눈다. 자, 그래서 질서경찰은요, 명령 강제를 수단으로 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봉사경찰은 서비스, 서비스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자, 이 노란색 부분만 암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목삼겹, 목삼이죠. 같은 얘기니까, 자, 목적에 따라 삼권 분립사상에 따라, 자, 어떤 걸로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목삼겹 행사한다. 자, 독보협, 그러니까 뭐 협의 없이 독보적으로 뭐 내가 그냥 막 사온 거예요. 목삼겹을. 자, 그랬더니 자, 예진이가 이제 발벗고 뛰어 나온 거죠. 돈 왜 썼냐고. 자, 그래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예진이 허리춤에 보니까 자, 밥을 하다가 나왔는지 국자를 권총 차듯이 차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권국자. 자, 저 국자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 비석 세우게 생겼습니다. 위평비. 자, 비석 세우기 싫으면 자, 위압감을 줘야죠. 질질봉. 봉을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 고기 사가지고, 그러니까 협의 안 하고 고기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자, 국자 허리춤에 차고, 국자 가지고 막 뛰어나오더라. 아, 무서워. 아,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안 죽으려면 위압감 줘야지. 그러면서 질질 봉을 끌고 들어갔다. 자, 요런 스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두 문자를 사용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금방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 목삼겹 행사, 독보협, 자, 발례진, 권국자, 위평비, 그리고 질질봉까지, 자, 요 내용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내용이죠. 자, 목삼겹이죠. 목삼겹 행사한다. 자, 행정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그리고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제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행정경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고요. 자,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타행정기관, 타행정작용의 부수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른 행정 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 작용,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보안경찰. 그리고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 영역 본인들의 일을 하다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찰 작용.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발동 시점에 따라서 자, 경찰권을 언제 발동하느냐. 자, 전에, 자,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발동하면 예방. 자, 발생된 거 사건 이후에 범죄 수사를 위한 작용은 진압경찰이다. 자, 그리고 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뉜다. 자, 그리고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권국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위의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라서 자, 위평비, 자, 위의 정도, 그리고 뭐 저격 법규, 뭐 담당 기관에 따라서 자,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눕니다. 자, 평시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자, 평온한 상태에서 자, 일반 경찰이 법규에 의해서 보통 경찰 기관에 행하는 그런 작용. 자, 그리고 비상경찰은 군대가 일반 치안을 담당할 때, 자, 그래서 뭐 계엄사령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질과 내용에 따라서 자, 질봉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질서경찰은 명령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자, 봉사경찰은 서비스적, 그러니까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자, 이 개념, 간략한 개념 좀 알고 잡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암기하기로 했던 거,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독보협,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출제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각 경찰의 이제 뭐 장단점이라든지 그냥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장단점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이제 좀 약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요. 경찰의 분류에서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1번 행정경찰과 우리 지금 봤던 내용이에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입니다. 자, 이게 뭐였죠? 행사죠, 행사. 무슨 행사? 자, 목삼겹 행사 한다고 그랬죠. 목적 그리고 삼권 분립사상 기준으로. 자, 요거는 프랑스에서 확립된 거다. 자, 이거를 독일로 출제를 합니다. 자, 요거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행정경찰. 여기서 말하는 행정경찰은 자, 일단 그 보안경찰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경찰에서 독, 보, 협 이렇게 암기하고 그랬었죠.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행정경찰. 여기서 말하는 행정경찰은 광의의 행정경찰을 의미하고, 자, 이 안에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합한 그런 개념이다. 자,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자, 요거는 됐고, 자, 일단 행정경찰은 행정법규에 의해서 발동된다.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휘계통 주로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자, 요거 잡아주시고, 자, 협의의 행정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각 주무부처 뭐 장관들이 뭐 지휘 감독하겠죠. 자, 그리고 주된 경찰, 주된 역할은요. 자, 일단 예방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및 장래 사태에 대해서 발동한다라는 것. 자, 요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격,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체크한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체크를 같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사법경찰. 자,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사와 범인 체포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주로 누가? 자, 검사. 주로 검사가 지휘 감독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주된 역할은 진압경찰이죠. 진압경찰.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과거 사태에 대한 작용이다. 자, 요 정도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얘는요, 무슨 경찰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자, 요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별 실익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요거 100이면 100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자, 지금 보통 경찰기관이 모두 담당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부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자, 보안경찰입니다.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자, 이런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 작용을 의미하고요.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 부수 작용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적인 그 질서 유지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중간에 다른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자, 질서 유지가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관장 기관, 보통 경찰 기관이 관장한다. 자, 이거는 일반 행정기관이다. 자, 성질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그쵸? 이런 임무를 하라고 나와 있죠. 임무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식, 실질 다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한다. 자,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가로 3번입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인데요. 자, 일단 이 수단까지 보고 장점, 단점은 이제 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기속되냐, 아니면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수단. 의의하고 수단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 강제가 주된 수단이다. 자, 자치제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장점하고 단점을 여기서는 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국가경찰의 장점이 자치경찰의 단점이 되는 거고, 자, 국가경찰의 단점이 장점이 자치경찰의 장점이 되겠죠. 일단 우리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다. 자, 그렇죠.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비상이 생겼다. 비상시에 자, 일률적 그 위에서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위에서 자, 뭐 어떤 뭐 강력범, 그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요런 사람들 잡기 위해서 뭐 다 협조가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뭐 비상시에 유리하다. 자, 그리고 뭐 명령 개통이라든지 일원성이라든지 통일적 지휘 체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 경찰 활동의 능률성, 기동성에 적합하고, 그리고 타행정 부분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계 자료도 정확하고, 조직, 광역,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 정부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조직이 비대화, 관료화돼서 주민과 멀어지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이 약화된다. 자, 그리고 각 지방의 특수성, 창의성이 저해가 되고, 각 지방 실정에 적합한 치안 행정이 곤란하다. 자, 이거는 뭐 우리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정해진 대로, 자, 뭐 임무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뭐 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 처리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그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지방에서는 이게 잘 적합하게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지방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런 지방 특수성, 창의성이 저해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자치경찰.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비교해 볼 때, 자, 국가경찰은 거대 조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뭐 십수년, 굉장히 오랜 시간과 돈이 그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자, 지방자치제 경찰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규모,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조직의 뭐 조직이라든지 운영면에서 조직을 개혁한다거나 아니면 운영면에서도 개혁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이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인권, 민주성 보장되고, 자,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 자, 그리고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가능하고, 자, 주민 협력 치안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런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뭐 국가경찰의 장점이 여기서 단점이 되겠죠.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곤란하고, 자, 전국적인 기동성 약화, 조직체계의 무질서 초래. 자,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사건 그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 자치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조하려면은 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게 뭐 기동성 면에서
좀 약해지겠죠. 자, 그리고 전국적, 광역적, 통일적 경찰 활동에 부적합하고, 자, 그리고 뭐 치안 서비스가 각 지역별로 다 다르겠죠. 그 불균 등 초래도 하고, 자, 타 기관과 협조 응원 체계가 곤란하고, 통계 자료 또 부정확하고, 자, 요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방 세력의 간섭으로 뭐 정실, 경찰 부패, 정실에 흐를 수도 있고 뭐 경찰이 부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조직 광역 국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뭐 장단점은 다 봐주십시오. 자, 일단 여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련해서는 자, 기본 뼈대 하나 잡으시고 이 장단점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2절 이제 경찰의 임무를 볼 건데요. 자, 경찰의 임무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